새 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는 정말 국정이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 되어야 나라가 잘 되고 결국 국민이 편안하고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몇 개월 그 기대감이 많이 퇴색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런 말씀들이 벌써 국민의 목소리로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총리님 나오십시오. 우리 총리님 참 국회에 계실 때 존경받고 훌륭한 분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저도 그랬고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이 적폐청산 국정혁신이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 우리가 과거로 가는 열차에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사르트르가 인간은 본래 미래를 향해 자신을 던지라고도 했는데 우리 국정은 뒤보다는 앞으로 나가야 되고 과거보다 미래를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님 한간에 신기루 정부, 신기루 총리, 신기루 정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시겠습니다만 책임 총리라기엔 존재감이 약해 보인다, 그런 충정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혹시 국회에 계실 때 쓰신 낮은 목소리라는 책을 저도 봤습니다만 그런 낮은 목소리보단 총리님으로서 큰 목소리를 내야 되고 큰 길을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로 일자리 대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대책, 청년 실업 해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에는 전혀 반대 얘기가 나와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거 제대로 하셔야 되고, 문제는 일자리가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잘 되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시작 단계이고요. 본격적으로는 내년부터 들어갈 거니까요. 어느 정도 목표를 했는데 어느 정도가 지금 달성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는 예산을 심의해 주십사 하고 국회에 요청드린 단계입니다. 부동산 대책 지난번에 그걸 내서 지금 일부 변화가 있어서 그걸 자화자찬식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서민들은 이게 규제일 변도라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총님이 챙겨야 할 그런 과제입니다. 예, 아직은 평가를 하기에는 좀 이른 시기이고요.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바라는 마음도 좀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들이 뭐라고 사실은 말씀하시는. 지금 내놓고 있는 대책들이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내놓은 대책들이 그대로 많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맞게 변화를 시키고 변경을 해야 됩니다. 네,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기보다는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책은 대체로 다 아는 것들입니다. 그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서 어떻게 배합할 것이냐의 문제겠지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보다는 좀 더 종합적이고 강력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정책을 비롯해서 지금 하고 있는 혁신 방법을 저는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적폐청산이 또 다른 적폐를 만들 수 있고요. 또 소수 야당이 다수 야당을 적폐 대상으로 보는 이상 협치가 아니라 잘못하면 족도한다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더 이상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총리님이 직접 이런 것들을 챙겨서 뭐가 잘못되고 뭐가 부차간에 미흡하다는 것을 직접 챙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네, 적폐청산이라 그래서 과거를 아무거나 들쑤셔가지고 문제를 만들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위법이 드러났는데도 그것을 모른 척 덮어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일일 것이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참 무거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적폐청산이 또 다른 적폐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저희들 늘 명심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경자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의 상당 부분은 소위 정부 인사의 실정의 누적 문제에서 많이 비롯됩니다. 자, 우리 박성진 후보자, 김명수 후보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예, 박성진 후보자의 경우는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아직 나오질 않았으니까요. 저도 우선 그걸 받아보고 세밀히 검토하고 하루 이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으로서의 판단은 그렇습니까? 우선 느낌은 있지만 그거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떤 걸 지적하시고 또 본인의 해명은 무엇이었던가 이런 걸 청문 보고서를 보고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약속한 대통합 탕평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아쉬움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아쉬움 이상입니다. 국가나 국익보다 코드나 보온이 앞서면 안 됩니다. 이번에 4대 강국 인사를 보고 전 정말 실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이 외교안보가 엄중한 시기에 과연 그 인사를 두고 앞으로 외교안보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장차관 중에 대전, 충남, 세종 출신으로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장차관 중에. 역대 정부 이렇게까지 된 적은 없거든요. 과연 이게 지금 얘기한 대통합 인사고 적재적소 인사냐? 네, 그러지 않아도 총리께서 좀 역할을 해주시고 있습니까 지금? 네, 그러지 않아도 특별히 충청권, 강원권이 몹시 서운하시겠구나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이 될 걸로 봅니다. 네, 알고 계시다면 시정이 되도록 네. 하시고요. 이거 작은 문제 같습니다만은 읍면 동장을 민간에 채용하도록 하는 걸 추진하고 있죠. 읍면 동장에 대한 특채, 민간 특채. 그런 거에 발표가 됐습니다. 청와대에서. 죄송하지만 처음 듣습니다. 이미 보도가 됐고 지난번 네. 대통령 모시고 할 때 제가 이미 보도가 됐는데 관계부처한테 보고를 혹시 받아보겠습니다. 모르고 계시다면 제가 다시 말씀을 네. 드리는데 이거 혁신이 아니고요. 네. 정말 지방공무원이 읍면 동장이 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되고 대부분 지방공무원이 6급이나 7급으로 그만둡니다. 네. 이건 엄청난 지방공무원 흔들기고 네. 지방공무원도 길을 죽이는 진상을 잘못된 알아보겠습니다만 첫 느낌으로는 좀 과하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꼭 그렇게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일 문제가 국정의 컨트롤 타워 기능이 약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이 실질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하고 또 우수 인력도 보강도 해야 되고 상당한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총리 혹시 그런 예, 판단하십니까? 이명수 의원님께서 중앙정부의 경험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총리실의 아픈 대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일을 하려고 보니까 인원의 숫자뿐만 아니라 인력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보완돼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말씀 주신 그런 것 그 방향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거 조정 기능을 발휘하거나 조직을 새로 설치하거나 그럴 필요가 몇 가지 사례만 열거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다음에 자살 예방 문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 과제, 위안부 할머니 문제, 역사 전쟁 문제, 독도 문제, 동해표기 문제,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련 문제, 유호 통합 문제, 생활 속 유해물질 안전관리, 부동산 대책 이런 것들이 부처의 칸막이로는 대응이 안 되거든요. 총리실에서 이걸 맡아서 정말 적극 나서야 될 해결될 과제를 봅니다. 꼭 지금 말씀과 연계해서 총리실이 그런 조정 촉진 피드백 기능을 강화해 주십시오. 예, 그 말씀 주신 것 중에 일자리와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는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고요. 4차 산업혁명 또한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시기로 했습니다. 그 나머지 문제들 중에서 소관부처가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복수부처가 관계되는 경우에는 총리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를 만들어도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자, 총리는 일주일에 어느 정도 시간을 세종청사에 계십니까? 예, 제가 부임하자마자 일주일에 사흘 정도는 세종에 머물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 서울에 머물러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국회가 열린다거나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셨다거나 그런 기간을 빼고 통계를 내보니까 일주일에 2.9일을 세종시에 있었고요. 세종 공간에서 잠잔 날은 40%로 전임 총리님이 22%보다 많이 높아졌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장차관들하고 대화를 해보는데요. 정말 일주일에 한 번 가 있기도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있는 이상 장차관은 물론 적어도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상당수가 서울이나 도로 위에 떠 있다는 일이 현실입니다. 이 업무의 비효율성과 행정력 낭비, 이 손해는 결국 국민한테 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조치를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 세종청사에 빨리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 이걸 빨리 조기에 가시화해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고 세종특별자치실을 사실상 기능상 행정수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이 오는 것보다 여기서 내려가는 게 빠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세종시가 위치상 전국의 가운데쯤에
서울보다는 더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아까 이 의원님 말씀 주신 그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문제는 우선 해결해야 될 것이 광화문 대통령 시대라고 하는 공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선결돼야 하는 과제입니다. 이 의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를 가급적이면 살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조치는 남북통일 전까지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헌법에 명시를 하고 과거 관습헌법에 의한다는 것보다는 뭔가 진일보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 후속 조치를 단기적으로 해나가는 일 어떻겠습니까? 총리님 의지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네, 우선 헌법에 반영하는 문제는 국회가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개헌 문제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결론이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한 행정수도 문제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 분야 관련 없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 문제 안보와 관련해서 사회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과거 역사에 볼 때 임진왜란, 병자호란, 조선 말기가 다 전쟁이 있다 없다. 그런데 전쟁이 없다라는 쪽의 의견을 듣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지금 대화로 하자고 합니다. 대화로 평화를 지킨 적은 없습니다. 대화 말고 이 대한민국을 지킬 보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늘 말씀드립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전쟁을 하지 않는 한 대화로 풀어야 되겠죠. 협상으로. 그러나 이 국면은 대화를 말하기에 적절한 국면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국제사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대화 국면으로만 나갈 수 없는 그런 국면이라고 인식하십니까? 제가 이번 본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대화를 거론할 시기가 아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대화를 거론할 시기가 아니다. 네. 그럼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6차 핵실험 전까지는 북한이 핵도발을 중지하고 대화 의지를 표명하면 그것을 북한 문제 해결의 입구로 삼겠다는 그런 스탠스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6차 핵실험으로 그 국면도 조금 더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금 포괄적인 말씀보다 국가 기밀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정말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 규제 문제, 완화 문제. 지금 이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인식과 앞으로의 조치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규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아직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가 균형 발전,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수도권 규제를 푸는 쪽으로 가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어떤 문제가 되는가는 아마 지방에 계시면서 잘 알고 계시죠. 수도권 집중을 더 심화시키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이거 잘 정립하고 제대로 상생하는 방안을 꼭 만들어서 국민에게 제시도 하고 공감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자, 얼마 지나잖아 이제 추석이 오고 가을 수확기가 다오네. 이 쌀 문제, 쌀값 안정. 제가 소관 분야를 불구하고 워낙 농민들의 목소리가 커서 다시 묻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좀 다르게 할 만한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우선은 목표로서는요. 작년에 쌀값이 너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13만 원 미터까지 내려갔는데 최소한 재작년 수준 15만 원 선이라도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장 조기 격리를 포함해서 몇 가지 정책 수단을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농민들이 서울로 올라와 시위하고 그러면 막판에 극적 타결한 그런 시스템 벗어나서 새로운 정부 스맥과 가격 결정 시스템하고 중장기적인 쌀값 안정 대책 다시 수립하고요. 양곡관리 정책도 새로 쇄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예. 자, 그리고 세계적인 명품인 이 코리아 인삼 세계화, 이게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많은 농작물 중에 하나로만 취급돼 있고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사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는 코리아로 인식이 돼 있고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세계 시장에 나간 것이 아마 일본이 고려 인삼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상징성을 충분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중에 하나다. 이것보다는 더 높은 의미 부여를 해야 되고요. 내주 등과 내내주에 금산 인삼축제가 열리게 되어 있는데 그 지원을 포함해서 인삼 산업이 축제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인삼 산업이 국제적인
고려 인삼의 국제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도록 중앙정부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그대로 한번 말씀을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 교육부 총리 나오셨는데 여기 제가 총리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뭐 국가 백년대계라고 되어 있는 거 가장 우리 국정 분야 중에 혼란과 걱정을 끼치는 게 바로 이 교육 분야입니다. 수능 개편, 뭐 초등교사 임용 대란, 학교 폭력 일일이 다 열거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를 총리님께서 관심 갖고 정책 조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부만 맡겨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사실은 수능 개편 문제라든가 제가 중간에 몇 번 간섭을 한 적이 있고 총리가 주재하는 국정 현안 조정회의에서 몇 차례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새삼 생각나는 것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위기관리 리더십입니다. 이 충무공 관련 행사나 학술연구 지방마다 나눠져 있는데 그거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좋은 의미의 조정과 정보 교류 상호 촉진. 예, 저도 전남 도정을 맡았을 적에 정유재란 중심의 충무공 현창 사업이랄까요 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펴다가 중앙에 불려왔습니다마는 지자체 나름대로 할 만한 분야가 있을 거고요. 중앙정부가 조정해야 하는 것이 더 나은 분야가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보고 조금 조정을 좀 겹치거나 또는 어디 빠져있거나 하는 것을 채우도록 난중일 다시 보니까 당시 조정은 임진왜란 대비를 안 했습니다만 충무공 이순신은 임진왜란 나기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하고 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와 국정 운영의 시간은 이미 챙겨야 할 그런 과제입니다. 예, 아직은 평가를 하기에는 좀 이른 시기이고요.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바라는 마음도 좀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들이 뭐라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지. 내놓고 있는 대책들이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내놓은 대책들이 그대로 많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맞게 변화를 시키고 변경을 해야 됩니다. 네,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기보다는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책은 대체로 다 아는 것들입니다. 그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서 어떻게 배합할 것이냐의 문제겠지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보다는 좀 더 종합적이고 강력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정책을 비롯해서 지금 하고 있는 혁신 방법을 저는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적폐청산이 또 다른 적폐를 만들 수 있고요. 또 소수 야당이 다수 야당을 적폐 대상으로 보는 이상 협치가 아니라 잘못하면 족도한다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더 이상 시험 대상이 아닙니다. 총리님이 직접 이런 것들을 챙겨서 뭐가 잘못되고 뭐가 부차관에 미흡하다는 것을 직접 챙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네, 적폐청산이라 그래서 과거를 아무거나 들쑤셔가지고 문제를 만들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위법이 드러났는데도 그것을 모른 척 덮어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일일 것이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참 무거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적폐청산이 또 다른 적폐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저희들 늘 명심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경자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의 상당 부분은 소위 정부 인사의 실정의 누적 문제에서 많이 비롯됩니다. 자, 우리 박성진 후보자, 김명수 후보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예, 박성진 후보자의 경우는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아직 나오질 않았으니까요. 저도 우선 그걸 받아보고 세밀히 검토하고 하루 이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으로서의 판단은 그렇습니까? 우선 느낌은 있지만 그거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떤 걸 지적하시고 또 본인의 해명은 무엇이었던가 이런 걸 청문 보고서를 보고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약속한 대통합 탕평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아쉬움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아쉬움 이상입니다. 국가나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는 정말 국정이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 되어야 나라가 잘 되고 결국 국민이 편안하고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몇 개월 그 기대감이 많이 퇴색이 됐습니다. 오히려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런 말씀들이 벌써 국민의 목소리로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총리님 나오십시오. 우리 총리님 참 국회에 계실 때 존경받고
훌륭한 분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저도 그랬고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이 적폐청산 국정혁신이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 우리가 과거로 가는 열차에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사르트르가 인간은 본래 미래를 향해 자신을 던지라고도 했는데 우리 국정은 뒤보다는 앞으로 나가야 되고 과거보다 미래를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님 한간에 신기루 정부, 신기루 총리, 신기루 정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시겠습니다만 책임 총리라기엔 존재감이 약해 보인다. 그런 충정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혹시 국회 계실 때 쓰신 낮은 목소리라는 책을 저도 봤습니다만 그런 낮은 목소리보단 총리님으로서 큰 목소리를 내야 되고 큰 길을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로 일자리 대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대책, 청년 실업 해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에는 전혀 반대 얘기가 나와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거 제대로 예. 하셔야 되고 문제는 일자리가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잘 되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시작 단계이고요. 본격적으로는 내년부터 들어갈 거니까요. 어느 정도 목표를 했는데 어느 정도가 지금 달성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는 예산을 심의해 주십사 하고 국회에 요청드린 단계입니다. 부동산 대책 지난번에 그걸 내서 지금 일부 변화가 있어서 그걸 자화자찬식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서민들은 이게 규제일 변도라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총 국익보다 코드나 보온이 앞서면 안 됩니다. 이번에 4대 강국 인사를 보고 전 정말 실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이 외교안보가 엄중한 시기에 과연 그 인사를 두고 앞으로 외교안보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장차관 중에 대전, 충남, 세종 출신으로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장차관 중에. 역대 정부 이렇게까지 된 적은 없거든요. 과연 이게 지금 얘기한 대통합 인사고 적재적소 인사냐. 네, 그러지 않아도. 총리께서 좀 역할을 해주시고 있습니까, 지금? 네, 그러지 않아도, 특별히 충청권, 강원권이 몹시 서운하시겠구나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이 될 걸로 봅니다. 예, 알고 계시다면 시정이 되도록 네. 하시고요. 이거 작은 문제 같습니다만은 읍면 동장을 민간에 채용하도록 하는 걸 추진하고 있죠. 읍면 동장에 대한 특채, 민간 특채. 지난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청와대에서. 죄송하지만 처음 듣습니다. 이미 보도가 됐고 지난번 네. 대통령 모시고 할 때 제가 이미 보도가 됐는데 관계부처한테 보고를 혹시 받아보겠습니다. 모르고 계시다면 제가 다시 말씀을 네. 드리는데 이거 혁신이 아니고요. 네. 정말 지방공무원이 읍면 동장이 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되고 대부분 지방공무원이 6급이나 7급으로 그만둡니다.